2022년도 저희 오늘 화성학 수업 첫날입니다. 되게 저희가 그동안은 기본 이론반 수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화성학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일정이 화성학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성학 수업 시작하면서 수업 관련된 공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관련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성학 수업은 오늘 교재 안내는 계속 문자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재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책을 가지고 교재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혹시 옛날판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판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는 이제 조금 이따가 교재 관련돼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책이 이제 노량진에서 거의 그냥 표준화된 책처럼 되어버려서 이렇게 생경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책으로 2권까지 책이 있고요. 이 책으로 8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는 화성학 수업입니다. 그래서 8주간에 걸쳐서 일단 임용고시에 나올 수 있는 화성학 범위를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화성학이 보통 학교에서 몇 주 정도 수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조금 음악 이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학교들은 4학기 정도 합니다. 4학기 정도 하고 예종 같은 경우에는 임용을 보는 학교는 아니지만 6학기를 하게 되죠. 6학기 동안 하는 예종의 음악 문법이라고 하는 수업은 한 학기씩 해서 시험 봐갖고 떨어지면 다시 드랍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예종에서 쓰는 책은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이라는 얘랑 똑같은 예술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 2권을 가지고 6학기에 걸쳐서 화성학 수업을 아주 길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분석이랑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책으로 2학기간을 수업을 6학기 동안 수업을 하고 저희는 요걸 가지고 4학기 정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좀 꼼꼼하게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걸로 나름 그래도 제법 잘한다는 친구들 있는 학교에서 화성학을 몇 년을 가르쳤는데 4학기 동안 풀로 수업을 하고도 책 전체를 다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따 진도 보여드릴 텐데 어디까지 하면은 거의 4학기가 꽉 차가지고 책을 다 마치지는 못했었다라는 건데요. 저희는 그보다 진도가 더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예요. 보통 일주일에 2시간씩 하는 4학기의 수업, 그리고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굉장히 바쁜 수업인데 이걸 2달 만에 한다라는 게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할 얘기가 몇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저희 진도를 보시고 또 여기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인강분들이 상당히 있으셔서 나는 조성파학서부터 삼화음 쌓는 것서부터 모두 다 매우 서툴러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2월 달에 김남주 교수님께서 개강하시는 화성학 꼼꼼반이라고 하는 반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옮겨 타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반은 한 3개월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서 동시에 그쪽도 들으시는 분들도 생겼었고요. 이게 학원에 강의를 늘리시라는 게 아니라 진도를 천천히 잡기 위해 혹은 그쪽을 먼저 들으시고 이걸 홀딩을 걸었다가 나중에 마치시는 분들도 생기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화성학을 좀 다시 잡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도 방법일 테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화성학이요 올해 같은 경우가 가장 쉬웠던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작년 기출이라고 말하고 올해라고 말을 하니까 좀 항상 헷갈리기는 하는데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22학년도 시험이라고 말하니까 올해 교사가 되실 분들을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작년도에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치러진 시험이 지금까지 봤던 화성학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험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느냐? 2권 끝쪽에 있는 증육화음 정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프랑스 육화음, 뭐 독일 육화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나오면 무지 쉽다라고 말을 하는 정도예요. 시험 보고 나와서 아무도 화성학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화성학이 어려웠다든가 화성학 그게 뭐였냐든가 왜 그런 이상한 화성학이 나왔냐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했으면 화성학은 쉬웠구나 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임용을 어지간히 보는 사람들은 화성학 그 정도는 그냥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성학이 그냥 뭐랄까 잘해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기본이다 뭐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라도 화성학은 일단 넘으셔야 되는 벽이거든요. 이걸 못 넘고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수업 들어보시다가 우리 진도가 너무 빠르고 굉장히 힘들다 싶으시면 그쪽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라고 보시면 좋겠고, 사실 자세한 수업 진행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김남수 선생님 게시판에는 글 쓰실 수 있나? 아직 자유 게시판 정도는 쓰실 수 있죠. 등업하시면 쓰시면 아마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등업은 내일 기본 이론만 돼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2022년 수강생들을 위한 게시판이 따로 열릴 거예요. 이제 곧.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확 등업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아직 뭐 왜 우수 회원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은 대학에서는 학점이라고 하는 게 약간 선생님들께 어떤 규제가 되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더 붙잡고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놔드리면 그냥 얼마든지 놔드릴 수 있거든요. 예전에 어느 선생님이 11월쯤 학원 오셔가지고 2차 수업 들으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시냐 그랬더니 인강만 들으셨다고. 그래서 아니 인강을 듣는다 해서 이렇게 힘들 게 뭐 있냐 그랬더니 보통 누워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누워서 인강을 듣는 사람도 있구나 참. 예, 근데 누워서 들을 수도 있죠. 뭐 그러다 잠이 안 들면 다행이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되게 힘들어 하셔요. 이제 정말 사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귀찮게도 안 하겠지만 혼자 공부하시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들고, 웬 경조사는 또 그리도 많은지 불려다닐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공부 잘 안 돼요. 수험생으로 1년 살아봐야지 라고 말하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사시는 게 힘드는데 그 규칙 중에 화성학에서 제일 큰 규칙은 과제를 일단 내시는 거예요. 과제를 내시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좀 말하면서 몇 개 풀어드리고 하겠지만 오늘 나가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제 책도 깨끗하지 않아서 제가 도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책들이요. 맨 뒤에 챕터에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27페이지에 보시면 분석 실습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연습 문제라고 있고요. 매 챕터 끝에는 이렇게 분석 실습하고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책이 새 책이시라면 이 부분은 전체 다 해서 한번 복사를 쭉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하실 때 한 개만 하지 마시고 두세 개 정도 해놓으세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함부로 해주는 것도 어렵고 학원에서 했던 진짜 큰일 나거든요. 저자분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정말 큰일 날 일이라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복사를 제가 왜 두세 부 정도 해놓으시라고 하냐 하면 화성학 책은 뗀다는 개념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또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풀 때 대비해서 한 두세 부 정도 해놓으셨다가 자, 매 챕터에 분석 실습하고 연습 문제를 풀어서 내시면 됩니다. 이게 선생님들께 드는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매주 적당량의 유인물이 나갈 겁니다. 많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 책의 연습 문제만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 제가 그 비슷한 챕터의 다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풀어가지고 내시면 됩니다. 직강 오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별로 불편하시지 않을 거예요. 뭐 프린트는 학원에서 줄 거고 이건 선생님들께서 복사를 하셨다가 내시면 되니까 그냥 훅 내고 가시면 채점을 해서 다음 주에 돌려드리게 될 거고요. 첨삭은 저희 김남주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김남주 선생님께서 첨삭을 도와주시는 건 여러모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인데 일단 저하고 많이 틀리는 문제, 개념 못 잡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선생님들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화성학 수업 3단계 화성학 수업은 여름에 문제풀이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문제풀이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수업들에 전부 같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잘 아시고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도움이 될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그렇게 해서 과제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 돌려받으시는 건 힘든데 한 주 정도 밀려서 다음 주에 돌려받으시게 될 테니까요. 과제를 좀 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제가 밀리면 안 되나요? 저 그럼 첨삭을 못 받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내시면 돼요. 내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다음 주 수업 들을 때 헷갈리겠죠. 다음 주 수업 들을 때 무지 헷갈리실 거예요. 과제가 늦어지면 첨삭 받으시는 게 늦어지고 그러면 또 헷갈리시게 되고 뭐 이렇게 될 테니 과제는 제때제때 내시는 것이 선생님들께 많이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빨리 체크업을 받으시도록 매주 빠지지 않고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인강 선생님들께는 꼭 드릴 공지가 하나 있어서 요거는 같이 들으시면 좋겠어서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선생님들 저희 메일함이 내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이론반 과제도 올 수 있고 화성학 과제도 올 수 있고 또 다른 과제들이 또 가끔 올 수 있고 이래서 메일함이 정말 다양한 과제들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과제라고 제목을 안 붙여서 보내시면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일이 헷갈려져 버려요. 제목을 잘못 붙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동명이인도 많아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 하늘이 구름이 같은 이름도 많아요. 요즘 그런 이름이 어떻게 두 개가 있지? 막 그래가지고 가끔 반송을 잘못하는 일도 생기고 하는 일이 생겨서 선생님들 이름과 저희 학원 아이디와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써주셔야 저희가 반송을 할 때 사고가 안 납니다. 반송 사고가 한번 나기 시작을 하면은 또 돌려받고 조교들한테 연락하고 하는데 또 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시지 않도록 지금 보고 계시는 양식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작업들을 전부 다 아이패드 맞나? 아이패드를 쓰거나 아니면 그 태블릿 같은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PDF가 아닌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PDF로 바꿔달라니까 낱장으로 PDF를 뭐 바꿔오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막 너무너무 용량 큰 BMP 파일을 그냥 생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PDF로 묶어서 한 개의 파일로 보내시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PDF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직접 적어서 보내셔서 저장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조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강이 하루 늦춰서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건 금요일 수업은 토요일날, 토요일 수업은 일요일날 이렇게 되니까 빨리 들으셔서 같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과제를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여기 있고요. 여기다가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제출 마감을 지금 과제 마감을 정해 놓는데 이건 뭐냐 하면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한 번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일 처리를 한 다음에 다음에도 목요일 날 9시에 한 번에 받아서 다운로드를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인강의 경우입니다. 직강은 선생님들께서 내시는 걸 걷어가는 걸로 끝이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 오전 9시를 넘겼다라고 하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요일 날 제때 못 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다. 혹시 금요일 날 선생님들께서 못 내셨으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차라리 스캔을 해서 메일로 보내시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감안을 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2월 마지막 주에 큰일이 없다면 종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방역 단계가 어떻게 조정이 되면 얼마나 나쁜 일이 더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뭐 다른 일이 생기진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시절 재작년 겨울에는 갑자기 2월서부터 거의 학원이 셧다운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만 와서 녹화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못 오시던 시절 이랬을 적에는 이제 갑자기 모든 걸 다 저 인강으로 찍고 다 그 외부로 받느라고 좀 고생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 지경까지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2월에 종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딱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드릴 거예요. 그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내신 과제를 꼼꼼하게 다시 체크를 하신다든가 하셔서 3월 31일까지는 어쨌든 과제를 마무리를 해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직강 선생님들 기준입니다. 과제를 못 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다 걷어치우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공지를 드렸는데도 왜 화성학이 이러세요 선생님?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과제 마감을 놓쳐서 종강이 돼버리는 바람에 막 이러셔서 종강하고도 한 달을 더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면 이제 이러고 계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아니고요. 한 달 정도 더 기다려 드릴 거예요. 인강은 수강하시는 기간까지를 과제 제출 기한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모든 일들이 저희는 6월 마지막 날까지는 끝이에요. 6월 마지막 날까지만 첨삭을 하고 더 이상 첨삭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7월이 되면 저희 그 악명 높은 문제풀이반이 들어가고 문제풀이반 때는 문제풀이반의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3월 말까지는 마치시는 걸로 하고 인강 선생님들께서도 6월까지는 더 이상 그 과제를 내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성학 수업은 과제를 제출하시는 게 선생님들께 제일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가끔 뭐 정말 백지 과제를 보내면서 답을 적어달라 이러시는 정말 황당한 경우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요. 푸실 수 있는 데까지 풀어놓고 답을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답을 적어주면 내가 나중에 복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여러 가지로 그리 편안한 상황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복습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프린트들을 다시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저희가 종지를 하면은요. 종지를 하면 종지를 하기 위해서 풀다가 아직 비화성음이라는 걸 못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종지까지 푼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문제 안에서도 비화성음도 풀어볼 수 있고 뭐 다른 자리 바꿈에 관련된 것도 풀어볼 수 있고 다른 걸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성학은 다 푼 다음에 다시 앞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두 부 이상씩 좀 복사를 해놓으셨다 나중에 또 풀어보시면 또 그 안에서도 발견할 게 있고요. 야, 맨날 풀어본 문제를 왜 또 풀어보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뭐 어때요?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용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세상에 없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아니에요. 임용에 나오는 화성학 문제들은요. 저희 교재에서도 몇 개가 나왔었어요. 꽤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화성학 교재들 중에서도 나와요.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화성학 교재들 중에 빵빵빵빵 이렇게 괄호가 뚫어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게 아닌 자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한 두어 마디 뒤에 있는 좀 그런 마디가 나온다든가 하는 식이어서 그렇지 꽤 많은 예들이 겹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가장 세상에서 어려웠다, 그러니까 임용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 이명동음 전조라고 하는 게 나온 적이 2014년에 있었는데요. 그것도 시중에 있는 어느 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실 수 있는 화성학 책은 거의 딱딱 긁어서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김남천 선생님하고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따지면 거의 다 들쑤시다시피 하면서 문제를 뒤져서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좋은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화성학 이렇게 풀면 뭐해? 엉뚱한 거 나오는데. 내가 푼 중에 나와?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푼 중에 나오죠. 푼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놓고요. 주차별 강의 계획을 일단 펴놓고 제가 지금 임용시험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11월에 본 시험 문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해 시험 문제를. 올해 시험 문제는 참 해마다 시험 문제는 다 독특합니다. 독특하지 않았던 해는 없었어요. 다 나름대로 정말 개성 있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이런 점에서는 좀 웃겼죠. 피아노 건반, 피아노 페달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피아노 페달이 3개가 있지요. 근데 3개 중에 특히 가운데 페달 말입니다.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페달은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페달은 그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노 회사에서 뒤늦게 만든 페달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운데 페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식 작곡가들, 정통 클래식 작곡가들의 19세기 작품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쓰는 거 봤는데 나 리스트 쓸 때 가운데 페달 치는 거 봤는데 라고 하시면 그건 해석한 피아니스트가 이걸 쓰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작곡가가 적어주는 페달이 아니에요. 페달은 정상적으로 말하면 오른쪽 페달하고 왼쪽 페달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페달의 용법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봐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악기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악기론은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음악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올해 시험은 음악 이론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이론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론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화성학이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화성학을 합쳐서 한 덩어리를 잡거든요. 이론과 화성학을 합쳐서 한 덩어리를 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왼쪽 페달을 우나꼬르다 페달이라고 말하고요. 오른쪽 페달을 뜨레꼬르다 페달이 아니라 뜨레꼬르대 페달이라고 불러요. 근데 다하고 대는 오로지 복수, 단수 그 정도거든요. 근데 틀리게 한 것 같아요. 뜨레꼬르다라고 쓴 분들까지 굉장히 칼채점을 해갖고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73, 4 정도 맞으신 분들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본인들 점수가 어디서 깎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잘 보신 분들은 그것도 틀린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세밀하게 채점을 하지 않았나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음악 이론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흔히 악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음악 이론을 기본 문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선생님들 첫 번째 줄에 악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음악의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이게 제일 좋으려면 제일 바람직하게 익혀지는 건 먼저 이렇게 익혀지면 제일 좋거든요.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어려서 배워요. 피아노 배우면서 선생님이 그냥 툭툭 한마디씩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이거 라르고라고 하는데 라르고는 되게 느리다는 뜻이야. 여기 적혀 있는 게 빠르게 말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선생님께서 그런 다음에 하나 정도 쳐주면 내 몸에
라르고가 익혀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거기는 뭐 임프레시브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칠하는 뜻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게 되면 사실 제일 바람직한데,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셔서 이 악전을 새롭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좀 계세요. 이 바닥이 의외로 굉장히 고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 어느 정도는 비슷할 거라고, 음악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노량진 와서 되게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매우 다르다. 매우 다르다. 정말 하나도 손대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람서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재조율이 필요한 친구들까지 다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악전하고 화성을 합쳐서 음악 이론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그래도 악전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4권 정도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나 조성 잘 못 봐. 메이저 마이너 그런 거 잘 못 봐. 나 나타낸 말 빠르기 말 그런 것도 잘 못해. 있을 수 있어요.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나 트럼펫, 트럼본도 잘 구분 못해. 이건 좀 심하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학교에 관현악과가 없는 경우, 관현악 반주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관현악 반주 뭐든지 간에 성악 반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피아노과 친구,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이럴 정도? 꽤 계세요. 이래서 뭔가 악보 보면서 이렇게 익혀져야 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익히는데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4권 정도의 책을 제가 좀 권해요.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전공이 뭔데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걸 한번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면요. 요거 3권은 공히, 요거 3권은 먼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 책들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답도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답하고 한번 맞춰보고 심란하게 많이 틀린다 싶을 때는 내용을 한번 본다. 내용을 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풀고 틀리면 앞에를 본다.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진짜 필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그래, 이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얼추 아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얼추 아는 사람이 제일 나빠서 영어 할 때요, 영문법을 제일 못하는 애들이 미국 애들이에요. 네, 영문법 책을 보면 자기네들 말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근데 틀려요. 틀려버리거든요. 저희가 좀 비슷한 상태예요. 그래서 문제를 틀려봐야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틀리면 앞으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꼭 사야 할까요? 라고 하시면 아니요. 도서관 같은 데서 빌리셔도 되고요. 뭐 한번 빌려서 풀어보셔도 돼요. 문제만 한번 쭉 복사해다가 한번 이것도 풀어보셔도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번째 책, 예술고등학교 음악이론이라는 책은 이거 뭐 예고 관련된 책인가 봐 라고 이야기하시면 네, 그렇긴 한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고, 윤경미 선생님은 이미 그 교과서 저자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좀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위에 2개의 책이 너무 지루하다면 3번째 책이 차라리 좀 덜 지루하다? 이럴 것 같아서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좀 보셔도 좋겠고, 4번째 책은 그냥 선생님들께 이건 하나 말씀만 드리는 책이에요. 이건 사실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최림의 실용음악 이론은 실용음악 전공자 선생님들께서 비교적 안전하게 추천하시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노량진에 오시면 별게 다 이렇게 뭐랄까 진짜 쇼를 많이들 해갖고요. 재즈 코드가 시험에 나오는데 막 그것도 알아야 된다. 뭐 알긴 뭘 그렇게 많이 알아야 돼. 그럴 거 없어요. 별거 없거든요, 진짜. 근데 그거 참고하실 때 이 책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필요 없고요. 앞에 몇 부분만. 앞에 한 4, 50페이지 정도만 필요할 거고요. 오늘 제가 수업하는 거에서 나오는 부분을 듣고 약간 헷갈리시면 거기 앞에 정도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 다 필요 없습니다. 되려 여기 지금 실용음악 전공자가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께 드릴 말씀인데, 내가 알고 있는 실용음악의
코드에다가 이 화성학을 두드려 맞추시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빠지실 겁니다. 그냥 화성학을 화성학으로 표하게 보자. 계속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화성학 내가 알고 있는 재즈 코드에다가 계속해서 화성학을 맞추면서 이게 뭐에 해당되니까 이게 뭐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 하는 대로 하십시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좀 어느 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 독을 빼는데 2년이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은 정통화성학 시험에 가까운 시험을 보게 되고요. 아주 약간의 코드 관련된 개념을 보는 문제가 한두 개 나올 뿐이에요. 근데 코드 관련된 문제가 한두 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 화성학 하는 걸 다 뒤집을 필요는 없거든요. 되려 재즈 코드를 보시는 눈으로 화성학 화음을 보시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실 필요는 없을 거고 헷갈리시면 이 책은 그냥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려요. 설 연휴에 이걸 문제를 쭉 복사를 해놨다가 TV를 보면서 풀어도 된다.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하나 똑똑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뭐 흐름을 갖고 풀지 않아도 돼서 풀고 답 맞춰보고 유독 좀 많이 틀리는 파트가 있다면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악전을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1월 달에 이걸 너무 많이 틀리셔서 악전 관련 쪽지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틀리셔서 제가 좀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상담을 한 분이 계시거든요. 왜 이러시느냐 그랬더니 그냥 너무 깔깔 웃으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그냥 좀 집중을 못했나 봐요. 그래갖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웃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어이없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작년 올해 일단 2번 다 1차는 넘기셨어요. 올해는 끝까지 가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로 1월 달에는 별게 다 좌절이에요. 하루 수업을 조금 못 알아들었다거나 하루 수업을 졸았다거나 뭐 그러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막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11월 시험 보는 날까지 얼추 비슷하게 그냥 남들 하는 정도까지 모로 가도 그냥 비슷하게만 가면 되는 거지 한 주 한 주를 다 그렇게 막 무슨 세상이 꺼질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피곤해서 한 6월쯤 나가 떨어지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노량진에서 강사들이 잘못하는 거겠죠? 선생이 먼저 이걸 불안감을 부추기고 그러면 그 중에 빨리 반응하는 친구들이 또 같이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심약한 친구들이 먼저 쓰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다 공포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뭐 교과서가 새로 나오는데 교육과정이 새로 나오는데 뭐 별별 루머가 한 번씩 돌 때마다 난리가 나고 그러면 그냥 카페에 물어보면 될 일을 그냥 자기들끼리 뭐 저쩌고 이야기를 하다가 TO가 어떻게 된대 또 한 번 나오면 또 우르르 하고 그러면서 며칠간 밥을 못 먹고 드러눕고 뭐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을 하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걸 아주 전문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스터디 팀에 그런 그 분이 들어오시면 쟤 또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보시고요. 그냥 그 친구가 공부가 쓸만하면 데리고 있으시고 계속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한다 싶으면 깨버리세요. 진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냥 너는 그러고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최상입니다. 미리 드릴 말씀인데 어차피 흔히 말하는 다 해갖고는 못 가요. 이 시험은 다 누가 다 해가지고 갑니까? 다 한다고 80점을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못 외우는 거는 좀 놓치는 거고 뭐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만 간다. 크게 떨어지지만 않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화성학 이야기 하는 날이니까 화성학 이야기만 일단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첫 번째 칸은 선생님들께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업을 열어놓고 음계하고 조를 따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예요. 근데 선생님들 우리 교재의 서문 쪽에 보시면
이 교재가 이미 음계와 조는 어느 정도 익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조차도 막 헷갈리시고 음정 보는 것조차도 막 헷갈리신다면 그거를 빨리 좀 잡으셔야 되는 게 일단 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3화음, 7화음 하면서 먼저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보면서요. 저희 책은요. 3화음과 7화음을 한 다음에 보통 다른 화성학 책들 보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3화음과 7화음을 하면 1월 28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전위, 2전위 이런 걸 먼저 합니다. 그죠? 3화음을 뭐 자리를 바꿔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딸림 7화음, 부 7화음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비화성음도 하고요. 이건 1월 14일 거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종지로 가요. 근데 저희 책은 3화음과 7화음을 한 다음에 종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가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종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화성학을 하면서 계속해서 종지는 무엇이다, 종지는 무엇이다 설명을 하기 위해 3화음과 7화음이 끝나면 바로 종지를 가는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책이 임용에 좀 비교적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화성학을 제일 질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거 많이 하셨죠? 베이스 밑에 이렇게 숫자 적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숫자 따져가지고 위로 채워놓고 하는 숙제를 정말 끝도 없이 해내다가 돌려받아 보면 새빨갛게 되어 있고 돌려주지도 않는 선생님도 되게 많고 그거 너무 신경 써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새빨갛게 해서 돌려준 선생님을 만났다면 좋은 선생님 만나신 거예요. 근데 임용학은 좀 거리가 있죠. 요즘 임용에 나오는 화성학은 그렇게 화성을 직접 채우는 일보다는 분석을 하는 걸 위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화성 분석 위주로 해서 3화음과 7화음을 먼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화성 구문론 쪽으로 넘어가고요. 사실은 화성학을 대학에서 한다면은 중간고사 넘어가서 시작하는 비화성음이 바로 다음 주에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이 정도로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화성음으로 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제가 뭐 설명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설명회 때 한 두세 주만이라도 앞으로 좀 예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뭐 예습이 안 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비화성음이 다음 주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그러면 정말 하나도 안 할 거냐라고 은근히 불안해하시는 화성학 맨날 이렇게 채워놓고 하던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걸 저희가 화성 구문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세 번째 주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쭉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2월 첫째 주쯤에 오음계적 전조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표시를 하기 시작을 할 텐데요. 오음계적 전조, 그 다음에 동형진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4일 날은 선생님들께서 새 책을 가지고 오셔야 해요. 붓달림 화음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될 텐데요. 붓달림 화음이 뭐야? 라고 하면 혹시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하십니까? 세컨더리 도미넌트 뭐 이런 거 있었죠? 또 부입금 화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세컨더리 디미니시, 디미니시 세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부딸림, 부입금 이런 거거든요. 이거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차용화음, 나폴리 육화음, 증육화음, 임영동음 전조. 제가 지금 2월 4일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마구마구 빨간 칠을 하기 시작을 했죠. 최근 몇 년간 임용시험에 나온 화성학이 이런 부분들에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형진행 참 많이 물어보고요. 오음계적 전조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세컨더리에 관련된 문제가 올해도 나왔고 그리고 차용화음, 나폴리 육화음, 증육화음, 임영동음 전조까지 나왔는데 임영동음 전조가 나왔으면 거의 끝판왕이라고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4년에 나왔어요.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다 시험에 나왔다 그러니까 안 나온 게 없는 거네 라고 이야기하면 네, 맞습니다. 안 나온 게 없습니다. 안 나온 게 없을 만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묻느냐면 하나는 이게 무슨 화음인지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물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스트레이트하게 이게 무슨 화음이야? 그래서 그걸 기호로만 쓰면 딱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분석만 묻는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건 쉬운 경우예요. 매우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에는 아무도 화성학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나 세컨더리 디미니쉬를 묻거나 뭐 증육화음의 기호를 프렌치 6 정도로 쓰고 빠지는 거는 아무도 그건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바로 재작년까지 우리가 화성학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쥐어뜯었던 거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는 기능을 묻는 문제예요. 기능을 묻는 문제. 올해 한 번 안 그랬다 그래서 이걸 멈추진 않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 말씀 안 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화성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화음의 기능을 묻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조금만 선생님들께서 기출을 앞쪽으로 돌려서 보시면 증육화음 예를 들어서 독일 육화음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딸림 화음을 강하게 수식한다. 딸림 화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묻는다든가 차용 화음의 기능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장조와 단조의 느낌을 혼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 화음이 어디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느냐는 걸 묻는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무수히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익히시는 게 좀 어렵고요. 그거는 아마 대학에서도 어지간하면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일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분석할 줄 아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 이런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봐도 별로 화음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다 점수 채울 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뭘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들은 어찌 보면 눈에 도드라지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냥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종지고요.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종지고 항상 나오는 게 비화성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나오는 게 종지고 비화성음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5년 전쯤에 상담을 한번 했는데 어느 분이 아주 완강하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나는 화성학을 째고 화성학을 단 하나도 못하는 상태다. 장단 화음도 구분 못하는데 난 화성학을 틀리고 임용을 붙을 거예요. 다른 거 다 맞춰서 붙으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관둬라. 최소한 우리 학원 다니지 마라. 넌 나 때문에 아마 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저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전 그냥 할 얘기가 지금 저희 올해 1차 합격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만 받아놓은 숫자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대충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받아놓은 걸로 하여튼 저희 4분의 1이 70을 넘었어요. 제가 받아놓은 걸로 4분의 1이 70을 넘어갔어요. 전공이.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10점 정도 깎여요. 10점 정도 깎이는 사람이 그 정도나 돼요. 사람 숫자가.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화성학을 틀리기 시작을 하면 한 4, 5점 정도를 그걸 접고 들어가면 정말 어느 정도 잘 봐야 되는지를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악이랑 막 이런 걸 거의 신급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어느 악곡에 몇째 장단에 몇째 박까지 맞추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 맞추고 들어갈까?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시험 되게 잘 보신 분들한테도 뭐 물어보면 틀리신 문제가 뭐 이런 거거든요. 죽음과 소녀에서 죽음의 모티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된 거, 그거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전주로 왔어요. 저리 가라고 소녀가 외치고요. 그치? 죽음이 와서 마왕이 꼬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문학적으로 써야 돼요. 그 곡이 어떻게 짜여져 있다. 그런 걸 정말 잘 써서 그런 문제에서 1점도 안 깎일까?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화성학을 놓기는 그리 쉽지 않으실 거예요. 화성학을 놔버리고 나는 어떻게든 보겠다. 아, 그거는 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그 분을 제가 한 5년 전쯤 만났다는데 2016년, 2017년 정도면 그분이 그런 작전을 세우는 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험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틀리네, 저기서 틀리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임용 수준도 그렇고 수험생들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화성학을 버리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가보셔야 될 거고요. 경기가 지금 시창청음을 놓는 바람에, 말씀 들으셨나요? 시창청음은 올해는 경기 안 봅니다. 그래서 시창청음 때문에 경기도를 못 간다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생긴 셈이죠.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받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가을부터는 이제 시창청음을 안 보기로, 아예 안 보기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부담은 좀 많이 줄었는데요. 다른 지역은 여전히 아직 살아있고 아직 공지가 안 나온 것으로 보아 그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는 죽어도 서울 시험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서울은 뭐 이제는 전국 최고가 되겠네요. 서울하고 경기 시창청음이 최고였거든요. 이제는 최고 수준의 시창청음을 하셔야 되고요. 화성학과 시창청음이 세상에서 제일 앓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해도 보람이 없다, 잠깐만 쉬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뭐 이런 아주 못된 애들인데, 그래서 좀 선생님들께 저는 항상 하시는 걸로, 그냥 하루에 화성학 2개는 푼다, 시창 1개 정도는 불러본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좀 깔고 가시는 걸로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원 수업이 뭐 부족하단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 하시는 거 여하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집중도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선생님들께서 가끔 가다가 이 수업이 부족하셔가지고 외부에 가서 레슨을 받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발 그런 돈 쓰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임용 준비하시다 보면 정말 돈 많이 들어갑니다. 실기도 그렇고. 근데 거기다 화성학까지 갖다 끼얹는 건 진짜 할 짓이 아닙니다. 화성학은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뭐 저를 쫓아다니든 김남주 선생님을 쫓아다니든 하시면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까지 남의 손을 타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연습해 보시고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빨리 자리를 잡으시기를, 그게 선생님들께서 이번 2달 동안 해 놓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화성학만 좀 한번 한 고비를 넘기시면 꽤 많은 것들이 또 가벼워지실 테니까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 그래도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깐 쉬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 1권 수업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재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네요. 잠깐 쉬고 그러면 올라와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